여보세요? 아, 네, 쌈무님 정말 오랜만에 전화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홍님? 저야 뭐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네, 직업 군인으로 열심히 나라를 지켜주고 계신데 쌈더 게스트 공포 인터뷰에 참여하신다 하셔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가 군대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직업 군인이다 보니까 네. 주변에 이제 군인들이 많고 군대라는 곳이 사실 되게 그런 무서운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은 이제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중에서 되게 소름 돋았던 이야기 하나 이제 들려드리려고 하게 됐습니다. 이야,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 이야기가 제가 근무했던 연천에서 병사 생활을 하다가 부사관으로 하게 되신 분이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군대라는 곳이 사실 20대 남자가 평생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장소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남자들이라고 해봤자 뭐 기껏해야 이제 한계 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군대에 딱 가면은 전국 팔도에서 모인 사람들이 만나니까 정말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데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부대에도 되게 신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운동하다가 다쳐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 제1리그에서 뛰다가 들어온 사람도 있고 뭐 등에 커다란 호랑이나 용 한 마리 이렇게 그려져 있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도 똑같았겠죠. 그분 똑같았는데 그분이 근무했던 그때는 당연히 귀신을 본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막 병사로 배치돼가지고 연천에 있는 이제 최전방을 지키는 부대로 들어갔는데 네. 그분보다 4개월 먼저 들어온 A라고 칭하겠습니다. 네. A라는 사람이 키도 한 185cm 정도 되고 네. 체형도 적당하고 근육도 있고 흔히 말하는 이제 밖에 나가서 여자괴나 울릴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예. 운동도 되게 잘하고 말도 되게 잘하는데 그 사람이 유일한 단점이 있었는데 허세가 엄청 심하다는 거예요. 허세충이었죠. 그래서 네. 맨날 뭐 내가 뭐 밖에서 대통령 경호를 하다 왔다. 내가 사실 19살 때 잠깐 좀 어둠의 세계, 사회의 어둠의 세계에 있었다. 내 등 뒤에 이제 문신이 있는데 그게 내가 정말 사랑했던 여자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제 한 땀 한 땀 새긴 문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허세를 부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죠. 네. 근데 이게 물론 쌈무님께서도 군에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네. 그런 사람들이랑 또 같이 근무 수면은 재밌어요, 사실. 혼자서 2시간 동안 막 떠들어대니까 지루하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선임분들은 그냥 웃긴 놈이다 이러면서 냅두고 A보다 호임인 사람들은 선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선임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러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넘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인데 최전방에서 이제 매복지라고 해가지고 조그맣게 이제 숨어서 한 3-4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 A, 그 다음에 이제 제 부대 부사관분, 그 다음에 B라는 선임이 같이 근무를 쓰게 됐어요. 네. 또 A가 이제는 또 뭐 자기가 뭐 전 여자친구들이 뭐 어쨌다 저쨌다 이러면서 시시콜콜한 얘기를 막 하고 뭐 내가 일본으로 건너와서 뭐 야쿠자의 딸을 만났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갑자기 A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이야기를 딱 멈추고 B라는 선임을 노려보다가 B 병장님, 제가 혹시 귀신 본다는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B가 아니다, 너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왜 또 뭐냐,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A가 자기가 어릴 적에 눈을 크게 다쳤는데 이 눈이 가끔 막 아파오면서 귀신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뭐 5살 때부터 뭐 자기 집 장롱 위에 꼬마애가 있었다. 뭐 학교 옥상에서 자신들을 등교하는 거를 막 쳐다보는 여자애가 있었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귀신 이야기를 막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B 병장이 이렇게 가만히 듣다가 야, 여기가 전쟁터였으니까
여기도 귀신 엄청 많이 보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A가 아니요, 이게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흐릿흐릿하게 보이는데 여기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제가 북한 쪽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은 꼬마 귀신이 보인다. 이러면서 막 북한 애들이 막 풀 베는 거 막 옆에서 꼬마애가 이렇게 막 쳐다보고 울타리 이렇게 막 근무 쓰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 울타리 위에 여자애가 이렇게 막 앉아있고 이런 거 몇 번 봤다 막 이러는 거예요. 새벽 3시에. 네. 그러면은 당연히 무섭죠. 어. 그래서 B병장이 그만해라 무섭다 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이 아직 무서운 건 시작도 안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본 북한의 꼬마 귀신 얘기를 막 하다가 B병장님 근데 제가 아까 막 흐릿흐릿하게 뭐 보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B병장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네. B병장이 야 무서우니까 그만해 그만하라고 임마 막 이러다가 싸웠대요 거기서. 근데 A는 이제 B병장이 선임이니까 B병장이 너 죽여버리기 전에 닥쳐라 딱 이렇게 하니까 말을 못하죠. 근데 A가 계속 혼자서 아깝다 흐릿흐릿한데 계속 이랬다는 거예요. 뭔 소리지? 이러고 그냥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대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뒤부터 A가 B병장을 볼 때마다 막 어딘지 모르게 막 이상한 미소 같은 거 이렇게 띄우면서 네. 귀신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낮이든 밤이든. 오. 그러니까 B병장은 처음에는 A를 막 갈구면서 그만하라고 하다가 이게 계속되니까 얘 진짜 미친놈인가 보다 이러고 A를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A가 B병장이 자기를 피해 다닌 거 보면서 안타깝다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A가 진짜 미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근무 사이클상 아무리 B병장이 A를 피해 다니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다시 만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이 이야기를 해주신 분, 그 다음에 A, B병장 이렇게 또 같이 근무를 나섰대요. 근무를 나가기 전에 B병장이 A한테 야, 네 근무관에 한마디라도 하면은 내가 네 진짜 죽여버릴 거다. 내가 진짜 네 쏘고 내가 탈영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A가 이제 2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만히 근무를 섰대요. 그러다가 이제 근무 끝나고 복귀하는 길에 A가 B병장을 불러놓고는 B병장님, 진짜 제가 정말 조용히 하려고 했었는데 오른쪽 다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B병장이 야, 왜? 다리 왜? 이러니까 그냥 아까도 이게 올라오시다가 미끄러지실 뻔해서 그냥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B병장이 뭐야 미친 새끼 아니야? 재수없게 이러고서 그냥 소초로 들어갔대요. 근데 이제 A가 그 B병장을 보면서 뒤에서 이제는 한 명이 아니라 둘이다 이렇게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 분이 솔직히 이제 무슨 뜻인지 몰랐고 오래전 기억이라서 저게 한 명이 아니라 둘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다만 확실한 거는 굉장히 진짜 안타깝다는 듯이 B병장 다리를 보면서 A가 그렇게 중얼거렸다는 거죠. 또 자기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대요. 한 명이 아니다 둘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솔직히 누가 알겠어요. 그냥 들으면 모르죠. 네. 근데 3일 뒤에 야간 근무를 서다가 복귀하던 B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부러졌대요. 그래서 B병장은 바로 병원으로 수송이 돼가지고 거기서 전역 처리가 됐대요. B병장이. 의병제대요? 네. 무슨 A는 일이지? 그 뒤에도 허세를 계속 부렸대요. 상병 달고 병장 달고 계속 그래도 허세를 부렸대요. 근데 A가 병장이 돼서 허리 디스크가 있다면서 이제 최전방에서 내려와가지고 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입원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줬던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으로 이런 허세를 했대요. 이게 내가 저번에 막 눈이 아파오면서 귀신이 보인다고 했었는데 이게 막 이상하게 안개 같은 게 막 꿈틀꿈틀 거린다. 근데 이제 내가 어느 도사님께 이렇게 무술을 배워가지고 나처럼 고강한 무술을 하는 사람만 그런 안개 같은 걸 이렇게 뿌리칠 수 있는데 B병장 같은 사람을 보면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난 정말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 가기 전에 자기 이야기를 해준 사람한테 A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고 갔냐면은 네 어깨 조심해라 이렇게 하고 갔대요. 불안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로 한 달 정도 뒤에 사격하다가 이 이야기 하신 분이 견착이 잘못돼가지고 그 힌지라고 하죠. K2 쏠 때 그 힌지
힌지 그게 잘못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게 빠져나와가지고 늑골이 부러진 거예요. 야, 뭐야. 정말 웃기지도 않은 허세만 뭐 2년 가까이 하던 사람이었는데 삐병장이 다리 부러지고 자기 어깨 부러진 거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진짜 뭐가 있긴 해도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야, 그 허세가 아닐 때가 있었네. 허세가 아닐 때가 있었던 거죠. 오, 마치 그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 이거 뭔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눈빛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뭔가 쉬었었나?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해주신 분. 어떻게 보면 뭔가 쉬었다고 해도 나쁜 귀신은 아닌 것 같네요. 어떤 네. 불행을 예지했으니까. 그렇죠. 야, 뭐지? 신기가 있나? 뭐 눈빛이 달라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제가 직업군인 하기 전에 찾아갔던 무속인 분도 돈을 내기 전에는 되게 평온하시다가 복채를 드리고 나면은 눈빛이 바뀌시더라고요. 돈을 보고 눈빛이 바뀌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신기한 예지 이야기. 자, 그분은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야기 해주신 분 말씀이십니까? 뭐 이야기 해주신 분이든 이제 A는 정상적으로 전역을 했고 이야기를 해주신 분은 지금도 잘 군생활하고 있습니다. 직업군이십니까? 그렇죠. 이제 부사관 되셔가지고 네,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이야, 자, 오늘 또 A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형님. 네, 감사합니다, 형님. 네, 감사합니다.